자, 오프닝 벨 라이브 9시 종이 쳤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0.34%, 코스닥이 0.88%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삼성전자는 1.6%, 오늘도 장 초반에는 오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종가가 저가가 종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양상이 다를까요? 1.6% 상승, 57,000원에서 50,000전자 위에서 시작하네요. SK하이닉스 0.35% 플러스 강보합권이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5.5% 빠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2차전지 보조금 폐지하는데 머스크가 뭐 동의했다? 지지한다? 네.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G엔솔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5.5%, 테슬라랑 똑같은 하락률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0.5%, 1.7% 정도 빠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8.4%, 어제 오른 거 그대로 토해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장 초반에 0.8% 마이너스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5%, 6%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HLB만 유독 혼자 오르고 있는데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 흡프스프 1.4% 상승.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뭐 뚜렷하게 방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그동안 또 하락했었던 펄어비스 오늘은 1.3% 반등하고 있다. 요 정도가 눈에 좀 띕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히토류 쪽 중국에서 통제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티플렉스라든지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쪽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노바텍도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로봇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쪽 로보랑 뭐 유진 로봇이랑 이런 쪽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마녀공장, VT 같은 이제 화장품 종목군들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강한 산업의 상승을 보였었던 쪽은 거의 안 보이죠. 상승률 상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또 순환매 관점 이슈의 전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강세의 흐름들이 그래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적인 전환이 조금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 중심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에서 얘기한 쪽에서의 이벤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방위 산업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11% 이상 좀 급등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 쪽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음료 쪽 최근에 좋은 리포트 나왔죠. 산업 리포트 나왔는데 뭐 24년, 25년 수출로 결국에는 뭐 좋은 흐름들이 유지될 거다, 이런 내용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들도 뭐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아마 좀 엇갈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꽤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런 미디어 쪽도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히토류 쪽이랑 로봇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장현 본부장님은 눈에 띄는 종목들? 오늘 뭐 2차 전지가 얼마나 아래꼬리 달고 혹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가장 큰 관심이고요. 환율, 이제 뭐 혹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기보다도 서두르지 않겠다, 그 말을 가지고 또 약간 침소봉대 성격이 있어서 미국장이 막판에 좀 빠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이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는 구두 개입 한다고 그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중간쯤입니다. 환율에서 안정화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2차 전지가 시가총액 크니까 뭐 맞을 건 맞더라도 얼마나 그 상저하고가 되느냐, 그 패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속 주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9시하고 10시하고 2시하고 다른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는 그다지 실효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올라서 1,408원에 개장을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다시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 수지 흑자 폭이 커진 탓이다.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면은 관찰국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은 삭제하고 뭐 있으면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그러고 죽을 맛이네요. 죽을 맛. 그러니까 이런 게 무형자산, 무형자산. K컬처가 중요한 거야. 그럼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덤핑도 나가리고. 그렇죠. 근데 그 덩어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아쉽지. 그게 아쉽죠.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장에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수급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던질 수 있는 게 이제는 크지 않다? 팩트입니까? 외국인 선물에서 던질 게 없다. 누가 그래요? 일각에서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수급이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미스한 게 생겼는데 지금 수급은 사실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한 달, 두 달 동안에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살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샀었던 이유와 이제 요번에 샀다가 이제 나가는 이유들을 봤을 때 뭔가 정말 펀더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니면 밸류업 쪽으로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뭐 증시 안정 펀드는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짜리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펀더를 정말 좀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수출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미국 쪽이 확실하게 너네는 뭐 이런 주요 사업군들 안 건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좀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는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싼 거 말고는 상대적인 매력 우위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선물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옵션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개인이 롱을 배팅했다가 박살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 3거래일 동안 옵션에서 개인들은 전부 다 롱을 잡았는데 다 박살났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지금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을 안 올려줘서 나머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파생은 한 번 옵션 만기면 다 표시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네. 패팅했다가 거지된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수급은 지금 수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걸 연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좋아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지수단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대신에 이 상황이 저는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는 것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신형 미술을 하시는 거는 좀 많이 리스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돌아섰을 때 단기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것들만 좀 잘 조절하신다면은 저는 뭐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뭐 지수 플레이라든지 뭐 삼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저는 뭐 계속적인 의견의 유지를 좀 보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지금 10분 지났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배터리가 엄청 많이 빠지고요. 특히나 이제 올라갈 때 많이 같이 못 올라갔었던 에코프로 BM 10% 9% 빠지고요. LG엔솔이 9% 빠지고요. 삼성전자가 3% 올라요. 그러니까 어제 동시호가에서는 반대로 2차 전지주들이 동시호가에 확 끌어올려가지고 밀어 올렸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빼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진짜 이 470만 주주들한테 실망감을 딱 주면서 막을 내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 되돌림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어제 장 초반에 또 삼성전자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종가를 저가를 종가로 뺄라나?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 없죠.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실 수준의 흐름은 아니죠. 마지막에 다 던진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식적인 수준 이하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예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모으거나 뭐 그거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수준에서 저는 매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한들 어디서 보실 거예요? 지금 코인도 거의 꼭대기에서 지금 약간 단기 조정 나오고 있고 뭐 미국장도 지금 좀 불안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밖에 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채권의 매력도는 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걸 포트 설정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시장 자체를 계속 사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오늘 2차 전지의 급락 오늘 2차 전지 수급에서 네. 외국인이 더 파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신용매매 터나요? 털리나요? 어떤 수급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수급이죠? 아니 2차 전지. 그러니까요. 많이 빠지는 게. 그러니까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하니까 이게 이게 반대 매매 같은 거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은 바닥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죠. 오늘 내일 과하게 빠지면.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오르는 것이 2차 전지 팔고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 산다 이렇게 그거 연관시키지 말고 2차 전지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매매 가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 밀려서 오늘 나와갖고 과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루 더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2, 3일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 상조하고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하고 삼성 하이닉스는 그거대로 이제 진짜 많이 빠졌으니까 특히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싸구나 라는 생각에서 외국인 쪽만 담는지 아니면 그냥 또 트릭인지 그죠? 그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연관시키지 말고 인터락킹 시키지 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환율 보고 환율이 얼마나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미리 맞았어 어저께 뭐 환율 지정됐지만 뭐 모르겠어 뭐 이러면 또 그냥 버티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간밤에 지표가 특별히 뭐 우리를 흔들 정도 지표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이슈로. 예. 어제 삼성전자가 51,700원, 지금 51,500원이거든요. 그때 왔을 때 2% 반등이었는데 그때 오전에 이거 팔까? 손절을 여기서 칠까? 생각하다가 막판에 종가 보고 진짜 울 뻔했거든요. 오늘 한 번 기회 더 주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개미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이거 51,500원 오늘 3% 다시는 기회 안 줄 줄 알았는데. 되랑이 님이 수급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노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수급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뭐 김장현 본부장님은 따로 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삼성전자가 3% 넘게 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가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0.5% 0.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 LG엔솔이 이걸 다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포스코홀딩스가 11%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 2차 전지에 너무나 큰 약세. 이에 따른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반도체니까 그런 거를 엮어서 생각해야 될까요? 혹은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엮어서 당연히 생각해야죠. 2차 전지가 오케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넣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반도체가 오를 때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3%나 오르면 뭐 2차 전지에서 던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거래소 순매수 기조가 저는 더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힘에 붙일 수 있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도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수급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려면은 결국엔 오늘 종가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좀 또 외국인이 옵션 매수를 했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마지막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하루 만에 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때까지 기존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왜 외국인이 안 사는지 뭐 수출이랑 뭐 이 밸류업이랑 뭐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참 어떤 부분에 좀 포커싱을 좀 하실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에서 외국인이 뭔가 과격하게 계속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라는 하루 만에 그런 포지션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별로 없다죠 아직은. 그러니까 수급이 좀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요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누적으로. 예, 조 단위로 좀 변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삼성전자도 3%를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응원하고 그러고 있지만. 뭐 일단 수급이 안 버텨주면은 분명 또 어제부터 단타 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어제 종가 베팅 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의 차익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용 쪽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너 일가에 대한 뭐 이런 주담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 물량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저점을 잡은 줄 알았더니만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증거금이 이틀 전, 뭐 하루 전부터 좀 비상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매도가 나올 거니까 오늘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보면은 오늘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4.7% 상승을 하고 있고 유진테크 4%, 뭐 네오셈, SNS텍 뭐 이런 애들도 3%, 흡프스프 3%, 동진세미캠 2.6%. 어떤 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뉴스 없습니다. 간밤에. 개별 뉴스도 별로 없고요. 미국발 뉴스도 없고 반도체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좀 오르는 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만등. 그러니까 뭐 뉴스가 없다고.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어제 사이에. 오케이. 예전에 뭐 무슨 있으면 금투세부터 뒤지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삼성 조직 조직 기편. 그 포함해서 뭐 인사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그래도 조금은 SK 바이오팜 어때요? SK 바이오팜? 예. 예. 1.5%. 오르죠. 네.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 그 리포트 잘 썼더라고. 소개시켜 시간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 앱클론, 오스코텍, 뭐 지아이노베이션, 알테오젠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리가캠이 한 3%. 오늘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로 아예 각 잡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네, 각을 잡았고 맞아요. 코스피도 2차전지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오르는 걸로 좀 각 잡았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루하루에 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뭐 2차 전지만 확실하게 큰 뉴스가 나왔잖아요. 대박이 아니고 쪽박 비슷하게.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흡수가 되고 가느냐가 중요하고 오늘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개별 뉴스 나온 거 리포트 나온 게 있으면은 그 정도고. 네. 예.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난리칠 거. 어저께 실리콘2 보세요. 오늘도 리포트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하한가 갈 그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누가 물어보더라고. 파크 시스템들은 또 10% 마이너스 났냐고 그러는데 뉴스 없어요. 많이 올라서 어저께는 또 거꾸로 그거 10% 빠지고 오늘 무슨 왜 또 1% 올라? 없는 거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지 같은 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어제 하이닉스가 5%에 빠졌어요. 삼성도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그 정도 빠질 건 아니거든. 하지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옵션 만기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옵션 만기 전에 하던 이야기가 뭐였죠? 옵션 만기가 끝나면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능 리스크가 해제됐으니까 금요일부터는 언제 그런 얘기했죠? 본인이 갑자기 수능 리스크. 번호 형 표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쇼츠 각이었는데 쇼츠.
인상이 안 찌푸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수능 리스크가 갑자기 표정이 진짜 일그러지는 게 진짜 적나라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수능도 끝나고 옵션 반기 요것도 지나갔으니까 반전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오늘 테슬라와 그 보조금이랑 뭐 이런 뉴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래도 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LG전설 이렇게 급락할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풍선 효과로 여기서 빼고 3전을 산 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얘네 때문에 지금 눌리는 거니까. 2차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옵션 반기 지나고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좀 분위기 전환의 그런 힌트 요런 것도 얻을 수 혹시 있을까? 어때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파생 쪽에서 옵션 매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때렸었거든요, 외국인이.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포지션이 요번엔 진짜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근데 뭐 한 두어 달 전쯤에 한번 개인들이 외국인 좀 한 번씩 털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좀 복수의 칼날을 좀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대선에서 8일차까지는 올랐고 9일차부터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의 좀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쪽에서는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강행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좀 불안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이제 얻어 터지잖아요. 좀 입장이 중국도 뭐 괴롭힘하고 뭐 미국에서도 맞박 놓고 이러면 좀 중간에서 피곤한 입장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어쨌든 매력도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콜이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콜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지수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밸류적인 매력도가 있는데 요거에서 계속 롱을 잡아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하루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적어도 봐야 적어도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수능 리스크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뭐 현물 쪽에서 어쨌든 좀 들어와주는 기조가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요렇게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좀 제한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바뀐 내용이 없는데 거기서 수급이 뭔가 좀 바뀌는 힌트를 찾기는 좀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또 확습니다. 바뀐 거 없어. 리포트도 많지가 않아. 2차 전지하고 환율 지정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건져나가는가. 유심히 그렇다고 눈깔 빠지게 보면 눈 아프니까 지그시는 좋은 말이니까 아니고 침착해. 자료 보기 전에 환율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1,408원, 1,409원 이런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서 잠깐 넘어선 거 말고 아예 넘어선 게 이제 금융위기 때 IMF 뭐 무슨 뭐 네. 이런 무언가가 있었을 때.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슬금슬금 올라서 1,400원 돌파했고. 경제 위기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니까. 어저께 제가 준비했는데 네네. 우리의 성장률이나 우리 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이하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애매해졌다는 거를 외국인이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과거의 그 데이터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미국은 더 강해지고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동조되는 게 많고 그럼 환율에 부정적인 거 맞죠. 물론 환율에 부정적이 1440 갈 때 오히려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요. 수출하는 데서는 환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그렇게 빨리 아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파월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오는 타이밍을 그렇게 서두를 리는 없는 거죠. 질문했더네. 네, 그게 답인데요. 무슨 질문이 뭐였는데? 환율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1,400원이 넘었을 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1,400원이 넘고 나서 한 2주, 3주 지났을 때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될 때, 그러니까 강달러가 좀 멈추고 원화 약세가 좀 멈춘다. 그래서 환차 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그 과거 데이터를 여기에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친다면 한 다음 주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그러니까 12월로 넘어갈 때쯤 조금 상승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거 데이터가 유효한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루님부터?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뭔가 환율에 대한 기조가 꺾이려면은 뭐 금리 인하 같은 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파월 의장이 되게 보수적으로 또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의 유럽 증시도 막 2%씩 빠지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일본도 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의 경제가 약간 좀 타격을 받는다고 가정이 되면 그들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6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1년 만에. 그런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과연 이 환율이 빠르게 잡힐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은 물음표이긴 해요. 대신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연초 좀 지나가면서 정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어느 정도가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는 그때는 환율이 되게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정말 명확하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는 적어도 2분기가 지나가야 2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기다 아니다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만약에 조금 뭐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제 구두 개입 있었잖아요. 구두 개입 있었고 네. 만약에 액션을 좀 취해서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막 이 인사들 막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세를 막 진짜 또 엄청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때려버려요. 그럼 달러 그냥 바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달러가 빨리 안정화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조금 더 어떠한 이제 변수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런 영향권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은 빼버리고 그럼 이제 일본이랑 유럽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가 핵심인데 만약에 거기서 걔네들이 무너지면은 화폐 가치는 의도하지 않아도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본과 유럽의 동향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확 많이 빠졌을 때 진짜 많이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종목든 간에 진짜 네. 누가 봐도 많이 빠져서 생각했을 때. 근데 네. 그 매수 세력이 있어도 하루 갔다가 또 하루 빠질 수 있고 하루 갔다가 하루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닥을 지지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410 갔다가 1400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변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안정화는 안 돼요. 계속 체크하면서 언제 안정되는가 볼 거기 때문에 그게 2주일지 일주일지 과거랑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단을 못 해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반발이 그만큼 작용 반작용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텐션 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1450은 한번 돌파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진정한 안정 톤으로 가는 그 구간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50 안 가더라도 환율이 좋은 게 우리 수출이 아주 좋은 게 아니고 원 달러 강화되는 거, 원화가 약세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4분기 실적이 지금 불안한데 4분기 실적을 네.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케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제목 어때요? 제가 지은 건데 네, 좋습니다. 제목 어때요? 근데
이레베도는 왜 넣은 거예요? 2, 3, 4, 2, 3, 5를 4, 5는 맞추려고. 맞추려고 한 거야. 2, 3, 4. 이게. 끼워 맞추려고. 1레벨도 3. 뭐. 영특하십니다. 명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명민하십니다. 어제 제가 저기 종가 동시호가에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 보고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제 외국인이 이제 옵션 만기니까 지수를 좀 끌어내리려고 삼성전자 물량을 초반부터 있어. 엄청 던졌는데 안차. 이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워낙 세가지고 이거를 내릴 만큼 못 내렸다. 그래서 한번 포기하고 하이닉스를 확 밀어버리면서 반도체 투심을 좀 흔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안 죽고 버티더라. 그래서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물량 던지게 해가지고 4, 9까지 빼버렸더라.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49900에 체결되는 거 보고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조롱이에요, 조롱. 국장 놀이터. 어제 속쓰린 분들 많았을 텐데 보령 위엔포스 G 한번 드셔 보시렵니까? 분위기가 이런데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게 우리의 또 그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에서 만든 보령 위엠포스 G고요. 소화 안 돼서 그리고 속 쓰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령제약에서 출시 2년 만에 600만 포 판매되는 제품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로 슈가로 갖고 왔고요. 건강기능식품 위앤포스 G로 나왔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로 슈가 3프로TV와 리뉴얼한 제품을 단독으로 선 론칭했습니다. 진짜 최초 론칭, 최저가고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초 론칭, 최저가. 그래서 이 속 쓰리신 분들은 요거 위엠포스로 속을 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중요한 균인데 요 헬리코박터균을 나쁜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헬리코박터 잡는 성분은 스페인 감초인데 이 성분을 스페인 감초를 다루는 제약사는 국내 극소수라고 합니다. 2군데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령이 요거를 스페인 감초를 다뤄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고 위와 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광고하기도 힘드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포씩 쭉 짜서 쭉 드시면은 건강이 쫙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속쓰림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에서 보령 위엔포스 G 요거 속쓰림과 위와 소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따가 돌아와서 수급을 보도록 하고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뭐 김장현 본부장님. 급하진 않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루루또 봅시다. 여기를 보내야지. 메뉴판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다른 얘기 도쿄 일렉트론 얘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반도체 장비 얘기하려고 네. 하고 딴 얘기 합시다. 도쿄 일렉트론이 한 2, 3일 전에 그쵸 이틀 전인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쿄 일렉트론은 그 일본의 그 넘버 원이고 세계에서도 거의 한 넘버 탑 5되나 하여튼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네. 이게 내가 참 많은 걸 하죠. 어드밴 테스트는 테스트만 하지만은 얘네는 다양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한 5%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률이 한 30% 되고 마진도 한 20% 후반 됩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가이던스도 좋아요. 근데 주가가 그날 반응했고요. 미국 장에 일본 장에 빠질 때 같이 빠졌어요. 여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안 좋은 거. 삼성하고 인텔이 파운드리죠. 투자가 지연돼서 도쿄 일렉트론도 안 좋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AI 수요가 TSMC죠. 여기서 오는 것이 이거를 상쇄한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 반도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건 잘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뚜렷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쿄는 텔은 그 AI 수요가 강한 게 더 큰 영향을 줘서 한 7% 정도 잘 나왔다. 가이던스 높였어요. 그 향후 기술 투자도 많이 한다. R&D를 5년간 뭐 1조 5천억이니까 15조 뭐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투자한다. GAA 이거는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BSPD에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고적층 배머리는 이건 HBM 이런 거겠죠. 설비 투자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없죠? 여기까지는 얘기합시다. 주가가 빠져서 어저께 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PER이 18배 정도입니다. 이 넘버원 글로벌이 회사들이 장비업체가 18배예요. 18배.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올랐나? 좀 맞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플라이 머티리얼즈하고 미국의 램 리서치 그 애치 장비 뭐 이렇게 증착 장비 이런 하는 회사들이 그것도 비슷해요. 20배 수.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 우리나라가 주식을 그 장비 업체를 사게 만들려면은 이거보다 더 싸거나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30% 성장한다 그랬는데 성장이 더 확실하거나 가이던스를 높여주거나 이런 주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장비 업체들도 일본, 미국도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어이구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오테크닉스, 흡스페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조금 소부장 그보다 크지 않은 그런 주식들 실적이 좀 다들 미스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줬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나마 실적은 상회했다고. 30% 성장한 회사가 28% 마진 나온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가. 근데 이 주식도 고점대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PER이 18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성장성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어떤 주식 50% 성장한다. 그러면 PER 20배가 안 되더라도 20배 정도 되더라도 우리가 싸다고 우길 수 있죠. 네. 그 기준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그 변압기 같은 경우도 좋은 수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항상 밸류도 봐야 돼. 외국계가 30배, 30배 정도 가는데 우리가 20배를 쉽게 넘을 수 있냐? 그건 안 되네. 운명적인 거예요. 그 우리 댓글에 달아주셨거든요. 그렇죠. 다 좋은데 하루 이틀 무슨 뉴스 나올 거 없는데요. PER이 20배 넘어가려면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머리에 두고 접근하셔야 된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 PER 20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떤 그 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장비 업체인 텔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도쿄 일렉트론 피어 그룹의 밸류를 가지고 이게 지금 적정 가치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산정하는 물론 그것도 덩어리가 큰 종목들이겠지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 거를 큰 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비싼가 싼가에 대한 결정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보노님 신문 볼까요? 네. 요거는 좀 우리 시장에서 밸류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데 네. 거래소가 드디어 상패 절차를 확 줄여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거 그래요?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밝힌 게 아니라 홍콩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상장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네. 상장 폐지까지 물론 그런 게 있죠. 상장 폐지로 넘어갈 때 이제 거래 정지를 하고 또 심사를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장 폐지가 안 되면 좋죠. 왜냐하면 되는 순간부터는 거의 뭐 감자 맞은 거랑 똑같은 수준이니까. 근데 확실히 지금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밸류업을 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덩어리에 비해서 주식 상장 수도 너무 많고 자금이 자꾸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저해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이게 사실 신문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정말 이제 제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기사를 보자마자 느낀 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느리지만 하나하나 어떠한 좀 밸류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힘나시라고 이렇게 좀 들고 왔고요. 그래도 한국거래소가 저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자체는 네, 되게 긍정적이네요. 희망적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게 상패를 왜 저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상장하는 거 너무 매력적인 종목을 상장해서 투자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기업들은 내보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장할 수 있는 종목 수에 캡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1000개면 1000개 해가지고 1000개가 뭐 저기 뭐야 뭐 MSCI 200 뭐 이렇게 해서 막 좌우 30 이런 거 바뀌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좀 나갈 애들은 나가고 들어올 애들은 들어오고 왜 잘 안 식으로. 되는지 아세요? 왜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게 맨날 리뷰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그게 이유는 아니겠죠. 그 이유 되죠. 월급 똑같이 받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합니까? 아니 공무원적 마인드를 제가 막 대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월급 주는 이제 또 시민들이 바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아까 환율. 네, 미국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재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관찰국으로 지정된 게 뭐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몇 년 동안 2016년인가 7년도까지 안 하다가 지금 다시 한 거잖아요.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뭐 FTA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FTA나 이런 걸로 방어를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뭔가 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생각을 이게 우리가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 일기 때보다 정말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분명 트럼프가 지금처럼 행보를 한다라고 치면은 분명 어떠한 너네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내놔 이거 분명 뭔가 할 거거든요. 네. 그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른 나라 같이 들어간 게 지금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네. 이 내용. 그냥 자기네들 빼곤 다 사방이 저기네. 네,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뭐 이런데 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7개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네요, 진짜. 이게 시리어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리어스하다. 2차 전지 그거야 뭐 우리가 좀 약간 기대를 했다가 그 반대를 맞다 보니까 더 크죠 오늘은. 근데 그거 말고도 전반적으로는 수출에 짜증이 나는 거죠 환율과. 오케이.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뭐 관세에 피해 많이 볼 수 있는 쪽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뭐 우리 빼곤 다 죽어라. 근데 IRA 법안도 사실 그렇게 진행하면은 테슬라는 잘 안 죽겠죠. 안 죽지. 테슬라는 규제 다른 거 풀어버리면 그렇죠. 사실 그냥 지금 미국 전역에는 테슬라 자동차 많잖아요. FSD만 풀면은 뭐 200%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 차들이 다 죽죠. 그러면 맞죠, 독점화가 돼 버리니까. 그걸 노린다기보다도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 테슬라의 수혜를 받은 종목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인데 굳이 그런 최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 오늘 LG 엔소 같은 거 빠진 거 봤을 때. 그렇잖아요. 가장 테슬라에 익스포즈 된 게 그거라고 하지만 뭐 테슬라의 뭐 구독 경쟁은 너버리고 뭐 자율주행과 뭐 미래 꿈을 꾼다 하더라도 LG 엔솔은 예속 기업이죠, 예속 기업. 그리고 그렇죠. LG 엔솔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죠. 테슬라가 얘네 매출의 50% 60%는 아니거든요. 다른 거 있잖아요. 딱 생각하는 거지. 이거 좀 폐지 안 하고 하면은 LG, 삼성은 테슬라는 잘 되고 다른 쪽도 조금은 떡고물 있어? 그러면 LG 엔솔이 가장 탄탄하네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는 LG 엔솔도 그동안 오른 것까지 해서 다 토해내는 거고 양극재 있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 충격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겁니다. 디프런 애니멀, 디프런 시츄에이션. 엔솔이 왜 그렇게 크게 빠지냐는 의견이 채팅창에 좀 지배적인데 뭐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가 들은 거 이게 아니고. 엔솔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온 실적이 보조금 빼면 마이너스였나요?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더 취약하겠네요. 아니, 보조금 빼고 플러스는 SDI밖에 없어요. 그것도 3%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조금 아예 뭐 전액 삭감한다 막 이런 얘기가 솔솔 그렇죠. 들리면 그리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는 게 LG 엔솔 말씀 나온 게 하는데 LG 엔솔에 얘네 그 고객 비중 있잖아요. 네.
고객 비중이 테슬라 넘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눠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LG 엔솔이라는 거지. LG 엔솔의 그 고객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31%, 테슬라도 비슷해 29%, GM이 14%, 기타가 26%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다른 모르면은 이게 레거시하고 AI하고 헷갈리듯이 그러면 그냥 뒤통수 맞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환율 지정국 플러스 뭐 무슨 뉴스였어 마지막에? 지금 아직 마지막 거 안 했어. 네. 증시 안정화 펀드에 쏠리는 구원 투수일까 아니면 단기 효과일까 요건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증시 안정화 펀드를 조성을 해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 한번 쓰고 지금까지는 조성해놓고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구나. 보면은 이제 증시가 많이 어려울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부양을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한 3, 4거래 만에 코스피가 5%, 6%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면 신문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증환펀을 써버리면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수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지금 그렇게 해서 부양하는 게 맞는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점으로 이렇게 뭔가 썰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안정화 펀드 한다고 해서 올라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방어는 해줬지만 거의 하루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엄청나게 증시 부양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댐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렇게 막 막고 있는데 거기에 좀 커다란 황소 몇이 더 와서 더 안 무너지게 힘을 보태는 수준인 거지 네. 물이 세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들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증시의 바닥이었더라라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요게 지금 바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일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큰일입니다. 약간 수출도 삼성전자가 중심을 우리나라 되게 대표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4만 원을 보게 되는 상황. 세수는 빵꾸가 나가지고 뭐 30조 원을 어디서 메꾸나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내년도 빵꾸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이거 뭐 앞으로 뭐 인구가 소멸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 참 그리고 뭐 수출로 먹고 사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 플러스 뭐 저기 뭐 보조금 폐지 미국만 살아남고 너넨 다 죽어 약간 이런 미국의 정책.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같이 딱 으쌰으쌰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말씀드리면서 코스피가 2400이 깨졌습니다. 2395까지 내려갔고요. 2395 참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 2,400이 깨졌습니다. 뭐 코멘트 할 게 있을까요? 이것도 말씀은 기분 안 좋은데 또 기분하면 안 좋은데 그때 해야 될 것 같아. 7페이지. KDI 전망. 네. 이게 생각보다 어저께 저는 원래 보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생각보다 더 나쁘게 얘기했더라고. 생각보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 꽂아 보니까는 이 부분이 맞다면 일단 KDI는 국책 정책 연구원이지만은 보통 자기 목소리를 가끔 뭐 이상하게 내는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내년도 2.0%가 해외 어느 기관보다 더 낮은 숫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빵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취업자가 줄어요. 취업자 줄고 증가 폭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보통 1% 디플레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거든요. 그렇죠. 요게 2%가 1.3%가 최소한이 아니고 이게 뭐 리즈너블한 베스트 일 수도 있어요. 리즈너블한 베스트.
실제 이거 발표하신 분이 전망은 하방 압력이 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는 트럼프 관세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 트럼프 이슈로 만약에 어쨌든 간에 얼마 정도 20% 30% 받고 우리가 뭐 유탄을 뭐 어떻게 받고 우리도 뭐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동조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또 해가지고 경기에 불양한다? 원화 약세가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이러면 1450이 아니고 1500도 그냥 쉽게 갑니다. 금방 안 간다는 거지 결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인장 나가겠죠? 우리도 부동산 신경 쓰니까 해결책이 딱히 안 보여요. 내수가 진작될 수 없잖아요. 내수 우리 일본, 중국처럼 10조 위안 한 5조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네.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지 방위부 저기 국방비 저기 주한 미군도 10조 달라고 그러는데 한 3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조라도 네. 돈이 없어. 그 수출할 수만 수출이 만약에 애매하면은 1분기가 최대 고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1분기가 최대 고비일 가능성. 여기는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지만 네. 환율의 피크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에 1,451, 1,500일지 얼마가 이때 올 수 있다는 거죠. 내년 1사분기. 1사분기 사이에 무슨 바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저께 말씀드린 긍정적 상상이 아니고 이런 게 나와야지 더 안 빠져요. 뭐죠? 여야의 빅딜. 빅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양보할 거 양보해서 대승적으로 화합하거나 그래야지 뭘 정신 차려서 뭘 서포트하든 말든 해야지 안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 상상인데 이게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면은 더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켓 쿨 딕테이터라는데 이거는 지켜봐야죠. 트럼프도 그 저기 자기 나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뭐 금리 인상 뭐지 인플레 야기시키는 거 안 하고 싶으니까 천천히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약간 네. 옛날보다 레셔널 할 것 같다. 레셔널. 근데 그게 그럴지 그게 바로 마켓을 보고서 마켓이 결국은 트럼프의 실질적인 팔러시를 조절할 거다라는 우리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워낙 강성들로 이판사판 끝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겁니다. 왜? 한국이 싸니까. 그래서 한국이 환율과 여야의 빅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더럽게 싸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아까 매번 우리 본원님 말씀하고 제가 동의하는데 올라갈 때도 무식하게 아니고 아니면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싸다는 맛이 진짜 싸다고 느끼는 거지. 안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른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까 이런 시츄에이션에 금방 이게 정정이 안 되면은 이거 슬금슬금 내려갈 수 있는 걱정입니다. 걱정. 2,400 깨졌다 안 깨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2,400 깨졌다? 2,450, 2,500 갈 수도 있죠. 미국이 갑자기 턴 바꾸면. 근데 그 지속적이라고 볼 수만한 뭐가 있으려면은 제가 정책 당국도 아니지만 뭔가 체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삼성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삼성 우리보다 가장 크니까 그게 그렇죠. 길이 막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삼성이 뭐 어디서 딴 나라에서 별나라에서 떠내려왔어요? 다 엮여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고즈넉카님께서 맞아 삼전 돈도 쌓아뒀다면서 한 10조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얼마나 좋아. 파운드리는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삼전 진짜 돈 많잖아요. 그 현금성 자산 얼마 있어요? 100조 있어요? 100조 이상은 있죠. 그 정도 있죠. 네. 그럼 뭐 할래? 그거 둬서.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수급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뭘 사고 뭘 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시황 읊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65억 정도 순매수였잖아요. 지금 다시 음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74억 원으로 좀 다시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의 벽이 좀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삼성보다는 뭐 하이닉스 위주로 일단 조금 사주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에서 지금 290억,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온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좀 특이점이 뭐였냐면 어제 종가 때 외국인은 팔았는데 프로그램 비차익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약간 스위칭을 한 건데 그 물량 다시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오늘 다 지나가고 났을 때에 옵션에서의 어떤 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장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사는 게 하이닉스가 290억이고 그 다음에 200억이니까 지금 시장 열린 지 9시 55분이니까 55분 지났는데도 제일 많이 산 게 300억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좀 저가 매수라도 좀 잘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며칠 그런 장난질을 보니까 저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믿음이 부족해서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노린 게 그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가 패대기 쳐버리는 종가 저가 이 전략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도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잖아. 그래서 확실히 좀 반등 나와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좀 잘 못 사는 이유가 오늘 만약에 오늘부터 정말 그냥 가정이에요. 오늘부터 해서 만약에 올랐어요. 한 10일 동안 해서 뭐 삼성전자 한 5만 6천 7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땐 더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사실 살 때 되게 힘들 거예요. 매수 버튼 누르기. 이거 내가 샀는데 어제도 이 정도 왔다가 맞아요. 박살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패턴을 한두 번 더 보여주면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못 사죠. 그건 이제 분할로 진짜 바스켓으로 안 다는 이상은 쉽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성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스킬풀하게 그 위에서 사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쳤잖아요. 오늘 또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한 번 더 할 수 있죠. 3번 연속으로 오면 모르겠지만 아마 세 번째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되면. 지금 4일째예요. 어저께만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오늘도 한번 보고. 아니 윗골이 달린 거 지금 4일째인가 그래요? 예. 3, 4일째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한 번은 따라가도 괜찮아요. 만약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왜냐면 삼성전자가 오거니제이션 체인지 안 돼가지고 실망한 것도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 아까 이거 안 가져왔구나. 그거 가야 돼. 오케이. 실적 오후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9조잖아요. 4분기는 버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3분기 적자 워낙 많이 난 게 되돌려지는 게 파운드리가 있어서 그래서 더 안 무너진다는 게 본인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건조한치가 다 내려올 겁니다. 얼마까지? 7조대로 내려올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흡수되고 나면은 근데 그거 흡수되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때는 진짜 바닥일 수 있어요. 그거를 외국인이 그걸 눈치채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저도 보면서 그 순간순간 보면서 내가 트레이딩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만약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빼놓고 나는 오늘부터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매일매일 트레이딩 관점하고 그런 그 장난치라고 실적에 대한 게 7조 6조인지 언제 나오는지 이거 하거든요. 전문가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과거 봤을 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뉴스가 많이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한 10%건 15%건 사더라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안 빠질 때 안 빠진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그 삼성전자 초반에 오르는 거를 오늘은 좀 지켜줄지 요거를 좀 그렇죠. 오장 들어가면서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자신감이랑도 상관관계가 크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 어떻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난 삼성전자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오늘 데이터 가지고 숫자를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숫자로 또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광고 한번 보고 숫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 칼리지. 미국이 하는 거 뭐냐면 돈을 찍어내요.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이 흩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돈이 고이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AI 아이템이라는 게 지금 걸려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템이 실제 허상이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건데 실제 그게 장악력과 돈벌이가 된다면 거기에 나도 배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맥을 짚는 김프로와 임형록 교수의 대담이 궁금하시다면 위스덤 칼리지 시즌 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신청하세요. 자,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저희가 얼리버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요. 정가 대비 57% 파격 할인,
교보문고 전자책 1년 이용권 11만 원 상당 요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3프로 멤버십 3개월 이용권 10만 원 상당이 무료고요. 북 콘서트 요거는 매월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에서 하는 거를 초청드립니다. 매월 3만 원 상당이 무료 북 콘서트. 그래서 체감가는 원래 가격 한 45만 원대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0만 원 초반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12개월 할부하면 월 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저희가 해놨고요. 내용이 정말 좋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45만 원이면은 혜택 가져가는 게 30만 원이고 사실 20만 원대인데 삼성전자 지금 5주짜리입니다. 삼성전자 5주. 네. 주식을 사면 떨어지지만 지식을 사면 오릅니다. 지능이 올라요. 지혜가 올라갑니다. 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주식을 사면은 돈이 없어지지만 지식을 사면은 지혜가 올라간다. 와, 나 진짜 카피라이터 이런 거 해야 되나 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도 좋잖아요. 이래봬도 삼성인데 4만 원이 오고만 해. 와, 나 카피라이터 기가 막히다. 나도 20년 전에 그런 착각을 좀 받았었어요. 한두 개가 가끔 생각이 나. 근데 그게 카피라이터 달라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나와야 돼.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오늘 2개 나왔는데요? 차질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있어. 나도 옛날에 20년 전에 그런 착각했거든. 택도 없더라고. 실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리고 광고도 우리 매니저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미안한 게 힘없이 좀 했는데 아니 뭐 장이 좋아서 힘이 나야지 나도 팔고 사는 사람도 좋고 한데 그렇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 MD님들도 열심히 고생해서 가져오시는 건데 이거 뭐 다들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여러분 삼성으로 속쓰리시죠? 자 그래서 속쓰림 약 갖고 왔어요. 사세요. 이게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자중했는데 오후에는 더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또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10시 2분이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파이팅 할 수 있는 2400선을 지켜주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고 2차전지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저희는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